자, 저희가 그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를 썼어요. 써가지고 그 add 플래시 어트리뷰트로 해서 한 번만 딱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MSG를. 그래서 이 MSG가 여기서 이제 MSG가 empty 비어있지 않다면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가 있으면 이 코드가 생깁니다. 생기게 만들었는데 얘를 이제 뒤로 가기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얘가 생겨서 알럿은 띄우는데 뒤로 가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자바스크립트에 변수를 한 개 더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사용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난 기수 강의할 때까지는 이게 됐어요. 돼가지고 야 잘 되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안 돼서 지금 이제 여기 게시판에 글쓰기입니다. 지금 컨트롤러에서 글쓰기에 여기 글쓰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테스트 이렇게 써가지고 만약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성대를 선택하고 등록을 하시면 이제 성공적으로 글 등록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오죠. 나오시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기 제목된 데 나와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게 잘 나온 거죠. 새로 고침을 하면 안 나와요. 이제 문제는 그 글보기를 클릭해서 갔다가 뒤로 가기를 해요. 리스트 버튼을 누르지 않고 뒤로 가기를 누르면 뭐야? 안 나와. 누르면 어제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안 나오시나요? 환장하겠다. 이게 될 거면 될 거면 마저 되고 안 될 거면 안 돼야 되는데 글쓰기를 해서 다시 글쓰기를 한 다음에 이름 쓴 다음에 등록을 눌러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확인 눌러서 글보기를 간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를 눌러서 뒤로 와요. 안 나와요. 이런 자바스크립트 쪽이 또 먹었어요. 어제는 분명히 안 먹었었는데 오늘은 먹었다. 야, 신기하네요. 먹었다.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되시나요? 자, 요게 이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어제처럼 이게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저희가 알럿을 띄우고요. 메시지 쇼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if 문장 이런 거 만들지 말고요. 만들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시는 방법은 요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뒤로 가기 다른 페이지로 이동했다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했다가 이제 돌아오면 뒤로 가기 맨 위에 아이콘을 누르는 거죠. 뒤로 가기 버튼 아이콘을 클릭해서 돌아오는 경우 클릭해서 돌아왔을 때 메시지가 안 보여야 됩니다. 저희가 경고로 해서 이제 보여주는 이런 이 경고창이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한다. 근데 지금 보이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어제같이 제가 계속 강의할 때 보니까 계속 생겨서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처리 방법, 해결 방법이 이제 한 가지가 얘를 자바스크립트로 쓰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다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자동 새로 고침을 한 개 만들어 놓은 거야. 자동 새로 고침, 새로 고침을 하는 거야. 알럿을 먼저 띄우고요. 요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알럿을 먼저 띄워요. 알럿을 먼저 띄운다. 이렇게 알럿을 먼저 띄웁니다. 자, 알럿을 먼저 띄워요. 띄우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empty로 묶여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생길 건지 말 건지를 할 건데 한 번은 있으니까 생겼다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이 코드가 사라지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번 보실 거예요. 알럿을 한번 띄워서 그 다음에 그 도큐멘트 쓰는 거예요. 문서에 도큐멘트 점 쓰시면 리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리로드 함수를 호출하시면 얘가 이제 새로 고침이 되세요. 이게 F5 누른 거와 동일하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F5 누른 것과 같다. 새로 고침을 해버리면 DB에서 두 번 불러오는 거죠. 리스트 한번 불러왔는데 또 불러오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그 리로드를 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보기 했을 때나 이제 그 리스트 뿌릴 때 이럴 때 이제 다시 그 리로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 실행하는 격이 돼서 그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사용하는데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시스템이 좀 나쁘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제가 글쓰기를 이렇게 이제 쓰기를 하는 거예요. 쓰기를 해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쓰기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등록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글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바닥은 하얀데요. 확인을 누르면 얘가 리로드돼서 이제 돼 있고요. 그 갔다가 이제 오더라도 이제 경고창이 뜨지 않고요. 이게 F11을 눌러보시면 리로드를 한번 했기 때문에 요소 스크립트 여기 맨 위에 스크립트 부분에 저희가 헤드 태그 HTML 밑에 헤드 태그 밑에 보시면 스크립트 부분에 이제 저희가 썼던 여기 스타일 말고요. 스크립트에서 작성을 했던 여기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요. 뒤로 와서 리로드가 지금 동작을 안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스페링을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JS 리로드. 그러면 로케이션이네요. 도큐멘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객체를 잘못 찾았어요. 도큐멘트가 아니라 로케이션 해서 리로드를 해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시 가셔가지고 요 소스가 지금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요건 지금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라서 요 소스를 저희가 이제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사라지게 스크립트 소스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글쓰기를 해서 글 등록을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글 등록을 하고 작성자에 의해서 등록하시면 성공했습니다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게 한 번 더 불러온 거거든요. 그럼 헤드 부분에 보시면 location.reload입니다. 그 스크립트가 한 개만 남고 아까 전에 스크립트 있었던 거는 사라졌어요. 이 스크립트는 그 데이터 로우에 해당되는 거하고 체인지 이게 페이지에 해당되는 거하고 데이터 로우를 클릭했을 때 V로 이동하는 거 요것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사라지죠. 그 리로드 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퍼포먼스가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를 제가 이제 매핑에 의해서 리스트를 한번 뿌렸는데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이제 글쓰기를 여기 ARP에서 보드 서비스에서 라이트 글쓰기를 한 다음에 리스트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제 두 번 리로드해서 두 번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혼자 쓰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쓰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게 동시 접속사가 많으면 문제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쿠키를 이용해서 서버 쪽에 처리가 다 됐으니까 쿠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자. 이게 이제 해결 방법은 여기 1번입니다. 해결 방법 1번 여기 이제 JS 1번 JS의 자동 새로 고침을 이용해서 요거는 약간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굳이 잘 되는데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제 선생님 저 새로 고침했더니 이제 저렇게 여기 위에 걸로 잘 되고 해결이 잘 됩니다. 이런데 이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했을 때 잘 되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냥 쓰시면 되는데 잘 안 될 때 얘기해요. 안 될 때 두 번째 방법은 쿠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쿠키를 가져다가 여기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해결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저희가 쿠키라고 해서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쿠키는 내 컴퓨터, 사용자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 저장,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파일로 저장된다. 브라우저마다 쿠키를 저장하면 파일로 저장이 돼서 이게 브라우저 기능이거든요.
쿠키를 저장하고 꺼내는 것은 이제 브라우저가 이제 브라우저마다 별도로 브라우저 개별 기능이 됩니다.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뭘 쓴 거냐면 쿠키를 사용한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 받아온 var 변수에다가는 뭘 한 거냐면 is msg라는 게 있어요. msg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썼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나면 쿠키를 구할 거기 때문에 쿠키를 가져오는 여기 쓴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is msg라는 쿠키를 찾아서 가져오는 처리문을 쓴 겁니다. 처리문. 쿠키는 어디에다가 저장이 되냐면 도큐멘트 문서에 쿠키라는 것에 저장이 되고, 매치를 썼으니까 이게 이제 그 이 정규 표현식, 정규 처리문인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거예요. 정규 표현식 사용 됐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그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있는 거죠. 인용부 한 개 찍었고 맨 앞에 있는 건데, 맨 앞에 있는 게 정규 표현식 시작한다, 꺽쇠 표시가 시작한다는 얘기죠. 달러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끝난다. 됐나요? 그 또는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세미콜론이 있거나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면 이제 다 끝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찾을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쿠키가 다 된다면 세미콜론 구분이 되니까 세미콜론 쓰고, 그 다음에 또는 달러가 썼으면 이제 병규 표현식이 끝난 거죠. 이게 정규 표현식의 끝입니다, 여기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랭크가 있습니다. 블랭크 뒤에 물음표가 있어요. 블랭크는 문자고요. 물음표는 반복되는 특수 문자입니다. 한 개. 그 한 개의 블랭크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is msg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꼴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를 갖고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꺽쇠 표시는 부정입니다.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세미콜론 끝나는 데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죠. 세미콜론 말고 나머지가 이제 쿠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별표,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아닌 게 그 0개 이상 반복되고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온 데까지. 세미콜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달러가 나와서 그 마지막입니다 라는 거 끝나는 데까지가 이제 쿠키, is msg의 쿠키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요런 패턴에 물음표 뒤에 is msg equal로 나와 있는 패턴의 글자, 이게 세미콜론이 아닌 글자를 찾아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져오자, 이런 얘기예요. 없으면 이게 is msg가 널이 되겠죠. 얘가 그 false가 나옵니다. if에서 얘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만약에 없어요, 문자열이 아무것도 없거나 널이 됐으면 이런 게 이제 요게 지금 부정이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쿠키가 없는 경우 요거 띄어쓰기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 변수가 있습니다. 가져온 쿠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쿠키죠? is msg라는 쿠키입니다. is 저희가 msg라는 쿠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실행한다. 여기 안에 있는 걸 실행하시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실행해서 msg 부분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부분이, 요건 이제 메시지 출력 부분이고요. 요게 메시지 출력을 하고요. 메시지를 한번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시고요. 밑에 게 이제 쿠키를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키를 is msg라는 쿠키를 굽는 거예요. 예. 굽는 처리를 한 거예요. 그 쿠키는 제한 언제까지 유효하다라는 유효한 날짜를 갖고 있어요. 주로 쿠키가, 그래서 쿠키를 그 0으로 세팅해 버리면, 현재 날짜나 그 이전 날짜로 세팅을 해 버리면 그게 이제 쿠키가 지난 쿠키가 돼서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쿠키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쿠키를 지울 때는 시간을 0으로 세팅해라. 그리고 쿠키를 유효 시간을 줄 때는 현재 날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쓰셔서 그걸 계산을 해서 숫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후 날짜를 지정을 해주셔야, 오늘 지금 현재 날짜보다 이후 날짜를 지정을 해주셔야 얘가 쿠키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쿠키를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여기 new date에서 오늘 날짜, experiod인데 오늘 날짜를 세팅한 거예요. 처리한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쿠키의 시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날짜를 이제 생성을 해서, 지금 현재 오늘이 아니라 현재 날짜,
현재 날짜와 시간이죠. 날짜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만들어서 저장한다. 저장한 변수가 experiod라는 변수입니다. 저장한다. experiod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experiod가 날짜 객체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experiod는 날짜 객체의 변수가 됩니다. 날짜 객체 변수가 된다. 그 new date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날짜 객체가 됩니다. 이거는 현재 날짜인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현재 날짜에 getTime이라고 쓰면 얘를 이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 만들어줘요. 롱 타입의 숫자로 만들어주는데 걔를 더해서 오늘 날짜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setTime이라는 건데 setTime을 이용해서 experience 날짜를 이거 날짜 시간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날짜 변경을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처리하는 거는 이제 현재 날짜를 가지고 현재 날짜 정보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시간은 1000 단위로 이제 1초당 1000으로 쪼갠 걸로 나오니까 여기가 1000 곱하기 60 곱하기 하면 1분이 되고요. 또 60 곱하기 하면 시간이 됩니다. 24시간 하면 하루입니다. 하루가 되고요. 거기에 7 곱했으니까 7일 동안 아시겠죠? 정보를 가지고 7일 동안 유효한 쿠키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날짜 처리를 합니다. 7일 이후 날짜 처리. 7일 이후 날짜를 계산해서 다시 세팅해 준다. 그 원래는 피리어드가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현재 날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period.getTime은 현재 날짜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해줘서 7일, 24시간, 60분, 60초, 그 다음에 1000분의 1초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면 7일 이후의 날짜가 됩니다. 아시겠죠? 7일까지 뭐 가만히 있다가 뒤로 가기 뭐 이렇게 하지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차하면은 이제 뭐 24시간, 24일, 뭐 30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세요.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7일 이후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쿠키를 세팅을 하고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 날짜를 세팅을 하고요. 이건 날짜를 세팅한 겁니다. 7일 이후로 날짜를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큐멘트 쿠키에다가 이꼴하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에 세팅된 게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쿠키에 들어가는 거죠. 쿠키에 들어가는데 쿠키는 키 이꼬르 밸류, 여기 키 이꼬르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키는 is msg라는 걸로, 그 다음에 인용법 찍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URI 컴포넌트, 그 엔코드 URI 컴포넌트 true 해가지고 썼으면 이제 그 URL 형식으로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주는데 세미콜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experience 이렇게 돼서 저희가 지금 표현하는 이렇게 experience 표현되어지는 것은 experience 숫자에 to UTC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날짜 형식에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가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쓰시면 날짜 형식에 맞춰져요. 그래서 현재 지역의 날짜 형식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서 이렇게 추가를 시키면 추가가 됩니다.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쿠키를 만들 때 요거는 쿠키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그 is 메시지 써가지고 쓸 때 이제 true를 집어넣어서 지금 현재 is 메시지에 해당되는 게 현재 true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지정을 한 거고요. 여기가 유효 시간입니다. 유효 시간. 여기가 위치입니다. 쿠키를 저장할 때에 사이트 메인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면 슬래시부터 이제 로컬호스트 슬래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래시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위치랑 동일하게 보통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제가 슬래시 쓴 다음에 멤버라고 써서 멤버 밑에다가 쿠키를 처리하는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멤버 밑에 여기다 이제 쿠키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얘가 생성되는 위치와 얘가 생성되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최상위 위치에다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다른 데 위로 올라가서 그 밑으로 더 들어가서 만들면 찾기 어려우니까 최상위에다가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 위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쿠키의 값, 요거는 시간, 요거는 위치.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 거죠. 이해되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고 이제 쿠키를 실제적으로 이제 쿠키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로 쿠키를 하셔야 되는데 처리를 하실 때에 이제 그 키 이꼬르 밸류 쿠키에다가 저희가 쿠키에 지금 도큐멘트 쿠키입니다. 쿠키에 키 이꼬르 밸류 키 이꼬르 밸류 이렇게 쓰시고요. 세미콜론 찍고요. 요게 밸류입니다. 키가 됐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밸류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었어요. 여기 쓸거요. 네, 익스피리언스가 기간입니다. 이게 유효한 기간. 쿠키가 유효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무효한 쿠키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쿠키가 돼버리세요. 그런 건 쿠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간을 써서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은 형식에 맞아야 되는데 지역 형식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to UTC string 해가지고 지역 형식에 맞는 걸로 문자열로 만들어줘라 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그 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저장 위치를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세미콜론 찍으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 이게 지금 이렇게 쿠키 형식입니다. 쿠키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장할 때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저장하실 때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쿠키가 한 개 구워지는데 이제 is msg라는 걸로 지금 이제 쿠키 내 컴퓨터 사용자 컴퓨터입니다. 사용자 컴퓨터에 이렇게 이제 쿠키가 구워지게 돼 있어요. 이 자바스크립트로 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서버 쪽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쿠키를 또 만들어서 컨트롤러 쪽에서 이제 구울 수도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구운 걸 썼고요. 써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리로드 하는 거는 간편하긴 한데 비효율적이다.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만들고요. 이제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요. 자, 새로 고침 했습니다. 글쓰기 한번 다시 글쓰기에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작성자 쓰시고요. 등록을 합니다. 이게 지금 F12 경고가 안 떴어요. 이런 소스 이거 쿠키가 구워놔가지고 한 번밖에 안 되네요. 쿠키를 날리는 걸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쿠키를 이런입니다. 이런 지금 쿠키가 존재해서 이 if 문장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요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요거 지금 쿠키가 어제 제가 한번 구워놨거든요.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쿠키를 하시면 여기 is 메시지에서 알럿을 이용해서 쿠키를 받아오면 여기 if 문장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is msg 뭐 이렇게 해서 쿠키를 받아오는 걸로 쓰시면 이제 이게 안 되시는 걸로 지금 기간이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버에서 만들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우는 걸로 이제 거꾸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거를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시 이제 거꾸로 하는 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쿠키를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새로 고침을 하면 플래시 메모리이기 때문에 사라지죠.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쿠키가 여기 트루 이렇게 해서 쿠키가 자꾸 구워지잖아요. 그래서 쿠키가 구워져 있으니까 걔가 이제 true로 인식을 해서 처리하실 때 보시면 이제 이게 true니까 처리가 안 된 거죠. 그 경고창이 안 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럿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 프로세스상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제 서버에서 쿠키를 굽고 클라이언트에서 이걸 해결하는 걸로 짜셔야 되겠네요.